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연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미의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살인 사건 등 범죄가 많기로 손꼽히는 국가인데요. 네. 최근 범죄 조직과 관련된 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십 명이 살해되는 범죄가 며칠간 이어지자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는데요. 지난 25일에서 27일 4일간 모두 87건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하루에만 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력범죄에 맞서기 위해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 비상사태 기간에는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권리가 제한되고 또 공권력이 강화돼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아니, 이 엘살바도르 이렇게 범죄가 급증한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 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엘살바도르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는 62명 정도인데요. 네. 이 살인 피해자 비율이 그 어떤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3월부터 전국에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살인 사건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1년에 2,400건 가량이 발생을 했다면 코로나 후인 2020년에는 1,300여 건으로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지난해에는 200여 건이 더 줄어서 1,100여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이 방역 통제 등으로 살인 사건이 점점 줄었던 건데요. 심지어 작년 살인 건수는 1992년 이후 30년 내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범죄 사건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3.1건꼴로 살인이 벌어졌다면 지난 26일에는 62건의 살인이 벌어졌으니까 거의 20배나 많은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조직으로는 마라 살바트루차와 또 바리오 18 이렇게 두 개 조직이 있는데요. 살인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 또 약탈과 납치 등의 범죄를 일삼고 있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입니다. 이 엘살바도르 당국에 따르면 이 마라 살바트루차와 또 다른 갱단인 바리오 18의 조직원 수는 엘살바도르에만 약 7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제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는데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죠? 네, 비상사태 선포 후 갱단 조직원 1,4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비상사태가 내려졌기 때문에 영장 없는 체포나 휴대전화 수색 등이 가능했는데요. 경찰과 군인들은 공격용 소총과 방탄조끼로 무장한 채 거리를 순찰하고 있고요. 용의자들을 수색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이 부켈레 대통령은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의 식사를 하루에 2끼로 줄이도록 지시를 했고요. 외출이나 면회 등도 금지를 했습니다. 이 부켈레 대통령은 2019년에 취임을 했는데 갱단으로 인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갱단과 싸우고 또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펼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엘살바도르가 참 복잡하네요. 여기 위험하네요. 여기.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멕시코에서는 초호화 대통령 전용기를 결혼이나 생일 파티 때 일반인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소비의 표본으로 지목되면서 매물로 나왔던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가 3년이 넘게 팔리지 않자 현직 대통령이 이를 일반인에 빌려주는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대통령 전용기를 멕시코군 기업에 넘겨서 일반에 대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전용기는 엘리케 페냐 니에토 전 멕시코 대통령이 2012년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에 사들인 보잉 787인데요. 상백석 규모의 항공기를 80명 정원으로 개조를 하고 침실과 샤워 시설까지 겸비를 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 취임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경제난에 빠진 멕시코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호화롭다면서 이 전용기를 매각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취임 이후에도 줄곧 민간 항공기 이코노미석에 타고 국내외 출장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전용기를 판 돈을 불법 이민 대책 마련에 쓴다거나 또 코로나19 의료 장비 확충에 쓰겠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도록 사겠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요. 유지 보수 비용만 늘어나자 2020년에는 대통령기 특별복권을 발행해서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기업과 기업 경영진이 이 전용기를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도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개인의 필요성에 맞게 개조했기 때문에 판매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인에 임대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건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네. 요즘 대통령 전용기는 또 안에가 또 어떤 느낌일지.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네, 터키에는 약 3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 특별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바로 서울중학교인데요. 서울중학교요? 네네, 이름이 서울중학교입니다. 응, 응. 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터키 남동부의 샨루우르파르주의 하란 지역에서 한국 정부의 인도 지원 사업으로 세워진 서울중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이 서울중학교는 한국 정부의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한 인도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설립이 된 거고요. 학생 수는 터키와 시리아 난민 학생을 더해서 총 257명입니다. 이 학교 이름을 서울중학교로 정한 것은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아이디어 덕분인데 6.25 전쟁 당시 터키 참전 용사들이 한국고아를 위해서 앙카라 학교를 세운 것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중학교의 교지대 교류기운 교장은 재학생들이 한국, 특히 서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학교 이름을 매우 좋아한다면서 한국어 교육 등 한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샨루 우르파주에서는 이날 한국 정부의 또 다른 인도 지원 사업으로 건설된 예니제 난민보건소의 개원식도 열려서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터키 내에는 약 3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는데요.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샬루 우르파주에는 터키 전체에서 네 번째로 많은 약 45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좀 해보고 있었는데 네. 서울시 서초구에는 이제 서울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중학교라는 이름의 학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 참 터키에 서울중학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참 뭐랄까요, 좀 뿌듯하네요. 기분도 좋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지구촌 소식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통신원 연결